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간회시킨 면역 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암 환자가 되고 나면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걱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무엇을 먹어야 할까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며 여러 경로로 암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됩니다. 여러 정보들 중 암세포를 굶겨 죽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식이요법, 암세포만 굶겨 죽이는 방법, 암세포 씨를 말리는 식단 등의 썸네일과 제목은 확실히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과연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게 가능할까요? 혹시 정상세포만 굶어 죽고 암세포는 죽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항암 식이요법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못 배우신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누구나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세포를 죽이는 식이요법, 암세포만 골라 굶겨 죽이는 방법, 암세포 씨까지 말려 죽이는 식단은 없습니다. 실상은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세포들은 혈액과 산소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혈액 내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분이 많이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선 이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 즉 ATP를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ATP는 모든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정상세포뿐 아니라 암세포도 이용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포와 조직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올바른 암 식이요법을 실천하려면 암세포의 에너지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지,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태생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탐심이 대단합니다. 혈액과 산소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 곳에서 생존 스트레스를 받던 정상세포가 돌연변이 되면서 암세포의 모체가 되는 암줄기세포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과 산소가 부족한 환경은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게 월등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정상세포에 더 유리한 조건은 혈액과 산소가 풍부한 환경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 환자에게 어떤 항암 식단이 좋다고 소개되고 있나요? 탄수화물 없이 지방만 먹는 케톤 식사와 하루 한두 끼만 먹는 간헐적 단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 환자에게 단식을 권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케톤 식단과 간헐적 단식은 일정 기간 체지방 감량 혹은 혈당 저하를 목표로 할 때 도움이 되는 식단이라 생각합니다. 결코 암 환자를 위한 식단은 아닙니다. 더구나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은 금물입니다. 케톤 식단이 암 환자 식단으로 등갑한 이유는 암세포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반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종류인데 암세포는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원천인 탄수화물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면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암세포만을 골라 굶겨 죽일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헛된 희망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암세포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종류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암세포는 태생적으로 배고픔을 경험했던 정상세포였습니다. 혈액과 산소가 불충분한 곳에서도 생존하기 위해 암세포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를 적게 생산해도 살아갈 수 있는 형태로 진화된 세포입니다. 영양과 산소가 충분한 정상세포는 한 번의 에너지 사이클을 돌 때마다 38개의 ATP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영양과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불과 2ATP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유전자를 변이시켰습니다. 그래서 생존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좀처럼 죽지 않고 장기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암 줄기세포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암 이렇게 하면 99.9% 안 걸립니다. 영상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단순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대인들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섭취한다면 암세포도 지방산을 사용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죠. 암 줄기세포는 언제든지 에너지 대사 방식을 바꾸는 유전자 돌림변이를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38ATP 대신 2ATP 생산 방식을 선택하고 불편을 감수한 암세포가 생존을 위해 못할 행동은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암세포는 포도당이 없는 림프절에선 지방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합니다. 포도당이 많은 혈관과 달리 림프액과 림프절에는 지방산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암세포는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유리하다면 얼마든지 에너지 대사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암 환자가 암세포를 굶겨 죽이기 위해 2주간 단식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 포도당이 되면 이것을 빼서 먹을 것입니다. 저장된 양이 적으니 1, 2일이면 바닥이 납니다. 단식이 계속되면 지방으로 저장된 것들이 분해되어 지방산이 되는데 이것도 뺏어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과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도 분해되는데 이것마저 뺏어 먹습니다. 제가 왜 뺏어 먹는다는 표현을 쓸까요? 단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원과 혈당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정상 대사가 아닌 생존을 위한 응급 에너지 대사 모드로 변합니다. 임시 저장된 것을 먼저 분해해 사용하지만 이것마저 바닥이 나면 근육과 조직을 구성했던 것들까지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정상세포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대식가인 암세포가 10배나 더 많이 먹습니다. 정상세포의 생존이 중요해 몸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 것인데 암세포가 더 많이 먹으니 뺏겠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말기 암 환자가 되면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뼈를 녹여 미네랄을 제공하려 합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과 단백질까지 빼앗긴 말기 암 환자의 정상세포는 이젠 영양소를 받아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복수가 차고 부종이 생깁니다. 그러면 암세포도 똑같이 굶고 있을까요? 아니요. 암세포는 더 열심히 받아 먹습니다. 말기암의 특징인 악액질 상태가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심지어 모든 영양소가 충분한 영양 수액을 혈관으로 제공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근육은 녹아내리고 복부엔 복수가 차고 사지는 점점 부어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암세포는 계속 분열하고 정상세포에 독소를 뿌리면서 더 멀리 전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도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일랑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라면 암세포를 굶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정상세포에게 더 좋은 영양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소개한 영상이 암 고치는 기적의 식사법과 암을 고치는 진짜 항암 식단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간헐적 단식이 왜 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